저기 오늘은 좀 신선하게 이슬님이 독서 스텔라를 외쳐볼까요? 좋아요. 그러세요. 그래. 자,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처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로 찾아왔습니다. 네. 네. 뭐 냠냠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열화 같은 성원, 지지, 응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네. 댓글. 저희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네, 네. 읽어봤어요. 오랜 시간이 들었을 텐데. 너무 많아요. 스크롤 내려도 끝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대부분 핸드폰이 한 페이지마다 댓글이 넘어가. 죄송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대부분 뭐 좋은 댓글, 선풀. 선풀이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일단 뭐 누구보다도 저희는 최정엽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한번 모셔야겠어요, 이분은. 약간 그런 거죠. 최정엽님이 쏘아올린 공, 쏘아올린 작은 공이겠죠. 쏘아올린 선풀. 시작입니다. 맞아요. 이분이 시작이시고 매 회차마다 댓글을 달아주셨어가지고 올림픽으로 치면 강화도 만인산에서 성화봉송하듯이 뭐야 이거 맞지 않네 오늘. 뭐 전혀 의지들이 없는데 아무튼 네 포포이님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포포이님 영어요. 최정엽님 위에 아름님 잘 들었어요. 네, 벼하님도 유익해요. 지동원은 월클. 유익해요. 네, 월클이 아니고 월클님이 말하지 마시고 네, 오미화님도 유익하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방송의 기획 의도는 좀 즐거운 방송을 해보자. 웃긴 방송인데 웃기다는 댓글도 나중에는 꼭 보고 싶네요. 너무 유도하지 마시고. 근데 저희 채널 소개 보면 함께 책으로 유익하게 유쾌하게라고 써놓긴 했어요. 제가 볼 땐 단지 이것만 보고 방송 안 듣고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유익하구나. 순간 드네요. 순간. 여기 유익하게가 있어서 가능성 있네요. 혹시 또 들으시다가 저희에게 피드백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네.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혹은 본인이 좀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다. 오, 뭐 이런 가능하죠, 것까지. 가능하죠. 물론입니다. 뭐 언제나 환영. 네. 그럴 규모의 팟캐스트는 아닌데 그럴 규모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같이 여기 녹음하시고 뭐 끝나고 떡볶이나 같이 먹죠. 뭐. 괜찮네요. 네. 이슬님이 사주신대요. 자, 오늘의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작가의 쇼코의 미소입니다. 책 소개 가겠습니다. 네, 이 책은 단편 소설입니다. 그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 당선작인 쇼코의 미소가 이제 대표작으로 되어 있고 총 7가지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관련이 돼 있는데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기대와 단절,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7편에 적절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다 개별의 이야기라는 말씀이고. 네. 네, 좋습니다. 작가 소개도. 최은영 작가고요. 최은영 작가는 1984년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고려대 뭐 태어나신 거 뭐 당군 조선인가요? 이거 무슨 의도로? 이거 보면 저희가 2000년대생인 줄 알겠네. 네, 작가 소개 이어서 할게요. 최은영 작가시고요. 84년생이고 국문과 졸업했다. 그리고 13년에 작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대본 끝났고. 저는 재밌게 읽었는데 7가지 이야기가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어떤 맥락에서? 다 외롭고 고독하고 혹시 본인인가? 누구와의 공감을 했다가 떨어졌다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작가의 성장 배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지 소설은 약간 작가의 감성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묻어날 수밖에 네. 없죠. 뭔가 조부모님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을까? 유년 시절에 그런 추측이 들 정도로 조부모님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7가지 이야기 중에 직간접적인 연관성은 적어도 한 3-4가지 이야기는 결부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생각을 같아요. 해봤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편하게 읽었던 것 같고요. 너무 편하게 읽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누워서 읽었어. 자, 오늘 뭐 제가- 해봅시다. 네. 편하게 읽었고요. 그 이유는 최은영 작가의 문체 자체가 어렵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서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문체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주제들도 가족 간의 사랑 혹은 이 친구와의 관계 아니면은 뒤에 한지와 영주라는 단편에서도 보여지지만 뭐 썸이나 연애 같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잖아요. 그 주제를 다룰 때 따뜻하고 힐링이 되게 하는 문체로 써져 있어서 읽기가 편했습니다. 이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쇼코의 미소 신선하게 봤어요. 소설인데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오. 시사점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어떤 사회화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콘텐츠들을 툭툭 건드는, 하지만 너무 딥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하지만 민감해요. 민감한 거 있죠. 민감하다고 맞아요. 느껴져서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여전히 있으나 이분이 지금 문단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이 힘이 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책에 대한 소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다 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소감 생략한다고. 아 그래 생각. 나 혼자 한 30분 떠들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어요. 자, 쇼코의 미소는 한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책임은 분명하고요. 뭐 저희가 사실 추천한 책은 아닙니다. 갑자기요? 다른 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은 거니까 저희가. 여기 7개의 단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음흠. 각자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흥미가 있었는지 재밌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네요. 우리 하나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최애 먼저 일단 한번 최애부터. 얘기하고. 겹칠 수도 있죠. 너. 나는 뭐야, 나 아니야? 너. 너 뭐야? 너. 저는 신짜오 신짜오. 네, 이 편의 신짜오 신짜오라는 챕터를 굉장히 유의미하게 읽었다. 왜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것 역시 시사점을 많이 담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소설을 핑계로, 빌미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는 당당한가, 떳떳한가, 실제 그들의 사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사과를? 이러면서 사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정확히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과연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본에겐 피해자이면서도 베트남에겐 베트남에서 가해자인 가해자니까.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설에서 뼈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언니 나의 작은. 아 잠깐만, 이거 끝인가요? 네. 네. 저는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3번. 세 번째 이야기였는데 애증이라고 해야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제 옆에 있진 않지만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진 않을까 염려스러울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본질적인 사람의 이기적인 심리?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를? 그런 게 좀 터치됐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두 분이 고른 두 가지 단편 모두 기억에 남았고요.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시대성을 담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인한 파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회적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따로 하나를 굳이 꼽자면 저는 한지와 영주 편도 흥미롭게 읽었고요. 흥미롭게 읽었다고 한 이유는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왜냐하면은 저는 주인공 한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갑자기 팽해서 단편에 보면은 사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소설에서는 한지라는 그 남자 주인공이 갑자기 여자 주인공을 외면하고 회피하는데 도저히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도 굳이 집착하면서 끝까지 파고들지 않고 그를 그냥 내비두는 게 사실 전 이해가 안 갔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여기부터 얘기합시다. 재밌겠네. 냠냠은 이렇게 목덜미 잡고 뭐야 이 자식아 왜 갑자기 그런 스타일이지. 뭐야 어떻게 알아? 딱 보면 알아. 뭐 무당이야? 무당이었어. 딱 보면 알지 뭐. 아, 그런 스타일? 저는 궁금하면은 못 참긴 해요. 그렇지. 근데 그런 냄새가 나. 냄새? 또 오스카에 또 아카데미에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냄새라는 키워드에 요즘 확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이해가 냄새, 안 된다. 주인공의. 제가 이해를 못하면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긴 해요. 성격상. 그러니까 본인이 영주에 대입이 되어 보니 사람 간의 맞아요. 관계에서의 스타일에 맞아요. 는 없는 거지, 그 범주가. 이유 없이 헤어짐은 절대 저는 뭔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본인 입장이잖아. 저의 입장이죠. 그렇지. 그쵸. 근데 근데 여기 소설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별 한번 쓴맛을 봐야. 잠수 이별 같은 걸 제가 받아봤으면은 아 그냥 이럴 수도 있겠구나 했을 텐데. 그렇지. 그런 적이 저는 사실 없고. 그러니까 지구까지 쫓아가. 그리고 저는 할 수 없게. 한지 같은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대입해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싫다면 됐어 꺼져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굳이 내가 뭐야 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이러지 않고 1인극 인간이지. 연기 톤을 듣네 여기서. 그냥 뭐야 쟤 왜 저래? 약간 이런 너 나 싫어? 그래 됐어
나도 싫어. 약간 근데 이런. 중요한 근데- 게 한지는 싫다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거죠. 이미 본인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정보다도 내가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밀려났다는 거고 정확하네. 그걸 말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굳이 추궁을 하면서까지 안 들? 이미 나는 후순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동의. 됐다.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지의 행동이 그럼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이해를 하건 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고 영주 입장에서는. 한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년 시절로 돌아가면 본인은 아닌 듯이. 뭐 저야 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년 시절로 돌아가면 뭐 자다가도 뛰어나와서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의 고무줄을 끊고도 도망갈 수 있는 일어나서 고무줄을 유년 시절에. 고무줄 뭐야? 고무줄 되게 좋아하시네. 뭘 좋아해? 처음 얘기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지와 영주가 기본적으로 어떤 플롯인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설명을. 이거 먼저 얘기하죠. 이 이야기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인상 깊게 읽었다고 한 단편 한지와 영주는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해외 봉사단으로 이제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한지와 한국 대학원생 영주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한지와 영주가 봉사단원으로 만났는데 아무래도 해외 봉사단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3번. 오 진짜요? 응. 3번이나? 응. 그렇게 각국의 나라의 비슷한 또래를 만나면은 아무래도 썸도 발생하고 아니면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런 이벤트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썸이 발생하고 이 소설도 사실 주요 내용은 그런 해프닝 혹은 썸 청년들의 연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사실 안에 잘 들여다보면 이해 가지 않는 남자 주인공의 행동들이 있었어요. 음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슬님이랑 팽숙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아, 앞이 다 날아갔네. 응? 우리 앞에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다 앞에 날아간 거를 거고. 붙여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앞에 걸 붙이면 돼요. 김태호야? 나영석이야 뭐야? 그래서 여기 뒤에 거를 앞으로 팍 붙여. 이제 둘 다 얘기한 걸로 이제 끝났고 언니는 아무튼 나 싫다는 사람 싫다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뭐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이슬님은 한지처럼 행동한 적 있어요? 비겁해. 저렇게 말하면 있다. 벌써 비겁해. 비겁해. 저렇게 말하면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잖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있어. 있다고. 그럼 진짜요? 아니 나도 있고 당한 적도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어렸던 20대 초반의 나는 떳떳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상황에 대해서 용기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별이란 것도 어디서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숙하기도 회피하고 했고 싶은 거야. 회피일 수도 있고 마음이 식었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질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지가 어떤 이별의 말이나 우리 나 마음이 식었어 이런 말 언급 없이 갑자기 여자 주인공인 영주를 피하잖아요. 근데 한지에게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자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 본인은 동생들을 뭐 다 책임져야 되고 집안 환경이 어렵다 이런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동생한테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뭐 영주랑 러블리한 그런 연애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스르륵 피한 거죠. 근데 어차피 이제 해외 봉사가 끝나면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게 현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성 있고요. 이 소설에서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웠던 게 한지도 그렇고 영주도 그렇고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안 해. 안 하는 사람의 성향인데 그런 두 사람이 우연히 통하게 되었고 산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뭐 소설에도 카로라는 친구가 아 한지는 진짜 외로운 앤데 너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그렇게 깊이 온 만큼 이 사람이 빠져나갔을 때의 상실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레 뒷걸음질 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캐릭터를 이렇게 파고들면은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이야기야말로 작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나. 성격이? 가장 노멀한 스토리고 7가지 중에 주변에 있을 법한 스토리고. 본인 얘기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전 그런 이야기 들어요. 어떤 인연이 되는데 요즘에 뭐 사귀자라고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촌스러운 행동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귀고 헤어지는 것도 뭐 헤어져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이별과 만남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지. 연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카톡을 주고받다가 어느 날부터는 하루에 뭐 밥 먹었어. 나 뭐 저녁 먹어. 집에 왔어. 뭐 이런 약간
뭔가 거리가 피상적인 생겼고. 연결이 스스럼 없이 되게 되다 보면 상대도 인지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바쁜가? 정도에서 이제 아니 그게 3, 4일, 일주일, 2주일 누적되면 그냥 뭐 이렇게 또 놓아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대가 되니까 이제 그게 그냥 이별의 개념으로 그러다 이제 뭐 친구들 모임 가서 너 어떻게 요즘 뭐 연애하고 있어? 이러면 글쎄 뭐 그냥 그래 정도의 대답이 나오지 않나. 뭐 저희 뭐 간접적인 경험을 이렇게.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제 생각이고, 예,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뭐 한지와 영주 다 응원합니다. 또 모르죠, 또 뒤에서 다시 만났을지. 결말 보면은 그 영주가 그 할머니가 해준 말을 생각하는 부분을 보니까 영주가 생각보다 한지를 되게 심각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너무 외사랑이야. 한지가 떠났을 때 너무 괴로워했던 게 느껴졌어요. 그 164쪽에 보면은 할머니가 영주에게 해준 말 중에 이제 영주가 기억력이 되게 좋은 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할머니가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코멘트를 해주거든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이 좋기 때문에. 일이다. 왜냐하면 그 행복한 기억은 보물처럼 보이지만 타오르는 숯과 같아. 두 손에 쥐고 있으면 너만 다치니 털어버려라. 그런 기억력이 좋은 건 절대 결코 선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결코 이제 선물처럼 쥐고 있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더 괴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인생 선배로서 해준 말인데 사실 뭐 기억을 지우란다고 지울 수 있나? 절대 안 되는 말이지. 근데 이 할머니도 결국 그거 안 되는 걸 알지만 얘기해주는 거야. 안타까우니까. 이제 나이나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좋았던 때와 아팠던 때가 부질없다는 걸 좀 느끼게 되지 않아요? 정말 어렸을 때는 작은 거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외부로부터의 자극, 뭐 좋은 사람에 대한 자극 아니면 힘든 자극에 대해서도 천당과 지옥을 그렇게 오가지 않고 오가지 않는 그러니까 감정이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다고 전 느끼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영주란 인물이 뭐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깊이 좋아했는지 약간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헤어졌을 것 같아. 네, 약간 왠지. 무미 심각하네 오늘. 내가 잇몸 다쳤는데 언니가 왜 이러지? 근데 뭐라는 거야 근데 지금? 무미건조하게 끝났었고 잇몸은 제가 다쳤어요. 쌍미음. 네, 무미건조하게 끝났었던 것처럼 영주라는 사람이 약간 그런 인물인데 너무 한지라는 사람한테는 중요하게 자극을 크게 받지 않았나. 별로 내 울타리 안에 외부인을 들어오게 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흔치 않은 일인데 한지란 인물이 들어와 버린 거지.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잔잔바리식으로 연애를 했고 이렇게 적극적인 적이 자주 쓰는 없었는데 키워드가 몇 개 있어. 잔잔발이랑 열린 결말 뭐 이런 단어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쓰면 안 되나요? 또 써봐 어디. 그럼 오케이. 오케이 받고 더블로 가. 잔잔바리 더블로 갑니다.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한지와 영주는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합시다. 1번부터 다 봐야 되겠죠? 짧게 네. 짧게 한번. 뭐 길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할 싶지만 말이 없는 저희는 단편도 있어요. 짧게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쇼코의 미소죠. 제일 대표작인데 충분히 이해 가능했어요. 소유라는 인물의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친구가 일본에 가고 찾아가서 네, 주기적으로 뭔가 펜팔을 하지만 나의 할아버지도 일본말을 하실 줄 아셨었는데 그분과도 펜팔을 하고 근데 좀 나보다 낮은 위치에 좀 힘들어하는 쇼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꼈었고 또 반대로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는 또 오히려 쇼코가 나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면서도 또 다른 미묘한 감정을 느꼈었고 그 사이에는 이제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서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없어. 쇼코의 미소를 보면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그거 주요해. 중요해요. 주요해. 만연한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심지어 여기서는 문화 차이가 있고 국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쉽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조금 더 편안하게 교류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라는 좀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를 잘 드러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간에 그 감정의 변화에서 결국은 진짜 뭐랄까 인간의 이기심 혹은 뭐 개인주의 이런 부분이 먼저 보이더라고 이 주인공에게서. 맞아요. 소유라는 주인공이요? 소위 말해서 뭐 아무리 친구고 가까운 사이건 국경을 뛰어넘어도 결국은 뭐 매한가지 똑같지 않나? 너무 이 식상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지쳤어 사실 이 파트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제목은 미소인데 쇼코가 미소 짓는 것에 대해서 소유는 사실 달갑지 않다는 그쵸. 거지. 그렇죠. 반어법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냥 너무 또 진부한 그냥 우리 주변에 혹은 나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무대와 배경과 시간만 바꿔서. 그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날 때 이제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어른스러운 쇼코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잖아요. 질투 아닌 질투를 그치. 받게 되고 무뚝뚝한 할아버지와 우리 엄마가 정말 대화가 없었는데 쇼코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는 되게 밝아지고 사진도 찍는 거 되게 싫어하셨는데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얼마나 아픈 질투를- 기억으로 남았겠어. 어릴 때. 질투를 느꼈었었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는 그런 할아버지는 본인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정작 우리 가족에게는 하지 못했고 먼 나라에 있는 쇼코한테는 본인의 다 깊은 털어놓는 이야기를 것이 다 털어놨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배신감. 배신감도 들었을 거고 근데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어른들을 보면 말 못하시잖아요. 나 같아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하지만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얘는 알아도 누구 말해도 주변 사람한테 소문을 내도 뭐 나랑 임팩이 상관없으니까. 없으니까. 약간 TV 프로 보면 이제 그런 거지. 부모님을 주제로 하면 항상 뭐 사랑한다고 말하려고요. 라는 말은 하는데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대부분. 근데 꼭 방송 나와서 그런 거 하더라. 맞아요. 뭐 라디오든 TV든.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핑계로 그 빌미로 뭐 말을 하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긴 한데 실제 그러고 가서 또 안 할 거다라는 거에 나는 감히. 물론 나도 안 하지만. 아니 할 수도 있어. 이 책 읽고 보미가 아빠랑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했어요. 진짜로 했는지 물어보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카톡으로 물어볼까요? 전화를 한번. 보미? 지금 아직이구나. 여행 안 갔다. 다음 주에 여행 간다. 다음 주에 동생 데리고 포르투갈 가잖아요. 미안한데 우리 봄이의 여행 일정까지 공유가 여기서 알고 있어. 보미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했냐고 물어보자. 연결했어. 바로 특별 게스트. 사실 제 4의 멤버죠. 그쵸. 제 전화를 수신거부해놨다는 소문이 있는데 하지만 그녀는 이 녹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실상 전화를 처음 눌러. 여보세요? 네, 먼저 뭐해 봄이야? 어? 안 들릴 거. 뭐해? 들려요. 왜요? 집에 있는데. 근데 우리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네. 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전화했니? 그 쇼코의 미소 읽고 나서. 쇼코의 미소 그거 읽고 내가 나서. 어버이날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버이날 한다고. 저 그러면 저 미안한데 전화를 어버이날 다시 걸 테니까 그때 그러면, 알려줘.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혹시 뭐 그 전에 뭐 심경의 변화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꼭 얘기를 해주고. 네네네. 뭐 건강하고. 그러면 아직 안 한 거네. 1년에 한 번만 할 건가 보네. 어버이날에. 혹시 우리 방송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왜요?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초반에 이렇게 안 들은 것보다 못한 이 대답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네. 처음에 들었잖아, 처음에. 아니야. 아니야? 처음에 재밌었어. 재미없었대. 재미없었다. 혹시 구독은 했니? 재밌었다고. 안 했네, 안 했어. 저 그런 거 설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설치 안 해도 누를 수 있다고. 이 전화를 끊고 우리 번호도 서로 2년도 끊읍시다. 이 전화와 함께 2년도 끊고 번호도 지우고. 네. 누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이게 근데 뭐지? 여기에 말했는데 들리나? 어떻게? 아니 이게 스피커폰이고 워낙 조용하니까. 오. 뭐 첫 시도인데 뭐 나쁘지 않네요. 보미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서 마치 짠 것 마냥. 네. 어버이날 말씀. 분명히 쇼코의 미소를 걸로. 읽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한 거네요. 봄이라는 친구는 저희의 정말 태초부터 팬이었죠. 뭐 동반자고
중요한 건 구독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는 거. 좋아요는 한 번도 누르지 않았다는 거. 재미없다는 피드백을 처음에 해줬고요. 그래서 방송이 사실 런칭을 못할 뻔했는데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더 용기 내서.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마음에 와닿고 뭔가 순애 언니는 우리 엄마의 수선집에 일손을 도우러 온 먼 친척의 사람이었고 사실상 남 아니야. 남이죠. 그쵸. 그리고 학교도 마저 다니지 못했던 환경이었고 은연중에 분명히 순애 언니는 나를 질투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러웠겠지. 부러워했었을 수도 있고 엄마도 그렇고 나머지 다 가족들은 순애 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지만 나는 언니가 생긴 것 같았고 너무 좋았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도 언니가 결혼을 해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었고 각별한 사이였죠. 과연 순애 언니도? 근데 이 책 저는 저기 펭수 언니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한 부분이 인간의 본성이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되게 공감한 게 저는 읽으면서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내가 누구야? 엄마야? 순애 언니. 엄마 말하는 건가? 아니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고 거기서. 왜 불편했냐? 어느 제 입장에서. 자신이요. 냠냠이는 불편했어. 어느 입장에서 냠냠이. 미안한데 혹시 소름 돋는 방송 시작이야? 냠냠이는 읽으면서 냠냠이는 배고파요 뭐 이런 거 아니야? 불편했는데 이유가 너무 이 엄마가 순애 언니를 대할 때 순애 언니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나오면서 점점 피하잖아요. 그 모습이 뭐야 되게 비겁하다라고 하면서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맞아. 이렇게 힘들고 진짜 막 눈 뜨고 보기 힘들 것 같은 그 상황에 놓여있는 순애 언니를 제가 만약에 만나게 됐을 때 저도 사실 엄마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되게 불편했어요. 책의 105페이지에 보면은 화자애한테는 할머니죠. 엄마한테는 엄마인 거고 이제 할머니는 일생 동안 순애 언니한테 무정하게 대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한 번도 엄마는 그렇게 대하지 않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구문이 나와요.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눠줄 수 없다면 상대의 삶을 일정 부분 같이 살아낼 용기도 없다면 어설픈 애정보다는 무정함을 선택하는 게 낫다. 전 여기에 되게 공감하거든요. 매정해. 결국에 화자의 엄마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 삶을 그쵸. 내가 짊어질 수 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등 돌려버리고 사실은 그게 맞는 태도였나? 라는 씁쓸함이 있죠. 확실히. 입장을 바꿔봐야 정신을 차릴 만한 부분이고 네. 본인이 그렇게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정말 몹쓸 행동이 아닌가. 사실 그 마음을 열어준다는 게 엄청난 뭐 경제적인 지원이나 순애를 양딸로 삼는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같이 어우러 지내는 것에서 밥숟가락 하나 더 넣는 문제인데 그것을 마음을 조금 더 오픈한다고 해서 혹시나 짐이 될까봐 그런 잘라버렸다는 거잖아요. 또 있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값싼 동정을 하고 싶지 않다. 값싼 동정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동정으로 출발하는 것 자체가 이 엄마와 할머니 한계라는 거지. 그쵸. 동정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그럼 어떤 그냥 이 딸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화자인 나를 대하듯이 혹은 그거의 반만이라도 그냥 어떤 사랑, 따뜻함. 근데 목적이 있이 데리고 온 인물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한들 좀 그런 변화가 그러니까 사람끼리 정이 쌓이잖아 같이 살면. 전래동에 나오는 뭐 계모 마냥 뭐 그 정도 스탠스가 아니었나. 현대판 계모?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도 순애 언니가 친언니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느 정도 내가 착한 척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을까 어렸을 때는. 나중에는 나도 내 생활이 빡빡해지니까 거리를 두고 순애 언니의 남편이 고문을 받고 이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뭐 장애인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인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처음부터 네. 끝까지. 가능성이 있죠. 이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에도 어떤 시대성이 나와요. 맞아요. 펭수 언니가 말한 것처럼 유신 정권이 나오는데 그 영화 남산의 부장들 다 보셨어요? 아니요. 전 봤거든요. 봤어요. 재밌었어요. 봤죠. 여기에 재밌었어. 맞아. 이 책 구절에도 그 순애 언니 남편이 뭐 남산에 끌려가서 어떻게 맞아. 됐잖아 이런 구절이 나와서 저는 설마 그 남산 얘기인가 했더니 맞았더라고요. 그 남산의 부장들도 영화가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남산에 그거 뭐지? 안기부죠. 구안기부고 거기서 표현한 말이 있어. 중앙정보국이란 표현이 있는데 중앙정보국에 이제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로 몰린다던가 혹은 빨갱이로 몰아서 구문을 하고 그 절대 권력에 반하는 세력이 있으면 뭐 몰래 끌려가서 어떤
처리를 당했다고 하는데 나와 있어서 좀 놀랐어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쇼코의 미소 7가지 이야기에 모두 들어있진 않지만 몇 가지 이야기에는 정부나 더 힘이 센 세력으로부터의 핍박, 뭔가 피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런 그래요. 부분을 좀 사회상을 담은 것도 최은영 작가가 네. 더 인정받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사회적 약자만 다룬다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공감대를 얻을 수는 있겠지. 많은 독자들에게. 왜냐면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라고 인지하고 있고 실제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작가의 성향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마주보고 싶지만 마주볼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죠. 사회생활에서 소외된 계층의 있을 수 이야기나 저희가 딱히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의무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두었던 이야기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그것도 직접적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막 뒤에 나오는 뭐 미카엘라나 비밀이라는 두 가지는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광화문에 갔을 때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보고 지겹지도 않냐, 아직도 이걸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진짜 5년, 6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잊혀지고 있는데 그거는 비단 세월호 문제만은 아니에요.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저는 문화예술의 역할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미술이든 뭐 음악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단편 미카엘라는 서울 그 세월호 어떤 얘기인지 잠깐 뭐 줄거리만 설명을 얘기해 한번. 주시죠. 미카엘라. 이병헌이야? 뭐야? 그런가? 이명헌님이래요? 그 미카엘라는 후반부에 있는 단편인데 갑자기 교황이 나와요. 그래서 교황의 이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주인공의 엄마가 상경하게 되는데 엄마가 이제 의도치 않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서명운동 부스에 뭐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세상에 대해서 모른 척했던 세월호 사건을 마주하게 되고 시위 현장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다루는 단편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굉장히 교묘하게 잘 소설로 엮어냈어. 어떤? 실제 프란체스코 2세 왔었으니까 왔었을 때 유민이 세월호의 아빠예요? 세월호의 실제 그 아빠가 그 교황을 보기 위해서 상경해서 인사를 했었죠. 상경해서 교황을 만나고 어떤 뭐 매스컴을 타는 사건이 실제로 아, 있었는데 그러면은 가능성 있다.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 기사, 그 뉴스를 보시고 다 보고 작가님이 글을 이걸 썼던 한번 것 이야기로 같아요. 섞어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인 세월호의 부모들을 만나는 스토리를 구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전해서 이야기하는 전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그런 장치를 섞어서 소위 이 독자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생동감이 있었어요. 접근이 좋았던 것 같아. 비밀이라는 얘기도 손녀딸이 갑자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지금 미카엘라 끝났어요. 너무 바깥 아 그러네. 손녀딸을 빨리 해야겠다. 중국으로 이제 기간제 교사로 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할머니한테 이제 엄마 아빠가 맞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각별한 사이인 할머니와 손녀딸의 얘기인 줄 알고 제가 봤는데 봤으나 알고 보니 손녀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고 이제 남겨진 할머니가 손녀딸이 살아있다고 믿게 하기 믿거나 위해서 혹은 믿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가족 간의 되게 절절한 사랑을 잘 그려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네.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네, 결국 자식을 잃었다는 거지. 맞아요. 그 부분에서 묶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고 세월호든 세월호가 아니든 자식을 잃었다는 그 부모의 감정 그것을 누가 이해할 거며 이 이야기에서 다루는 그 큰 맥락에서의 이야기는 사실 뭐 하나 이야기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6, 7번을 묶어서 네. 뭐 그 정도로 봅니다. 저희가 7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먼 곳에서 온 노래는 남았는데 90년대에 이제 대학교 순서가 오늘 좀 뒤죽박죽인데 예, 저희 그냥 총 생각의 7번 흐름대로 중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5번 먼 곳에서 온 노래 주인공은 소은이라는 캐릭터고 소은이가 노래패라는 동아리를 해요. 네, 동아리를 노래패를 하는데 미진 선배를 다시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의 선배였던 미진 선배를 러시아에서 다시 만나요. 이제 후에 세월이 지나서 그 둘이 대학교 활동을 했을 때
그 동아리가 굉장히 남성 중심의 대학가 문화였고 뭔가 음. 엄격한 상명하복이 있는 문화에서 미진이라는 인물은 거기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었고 주인공 나름 소희는 소신을 드러냈죠. 주인공 소는 그걸 어느 정도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배였던 거죠. 음흠. 근데 그 둘이 러시아에서 만나고 뭐 결론적으로는 미진은 죽게 되고 그것을 회상하기 위해서 소은이 또 러시아를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회상하는 떠오르는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 사회에 이런 역할, 이런 사람, 이런 캐릭터를 원하고 지향하고 갈망하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여성 서사를 드러내는 단편을 통해서 이렇게 미진 선배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남성 중심의 문화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선배 혹은 사람이 필요하다. 좀 더 아닌가?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모습에 스피크업 할 수 있는 먼 곳에서 온 노래라는 단편에서 꼬집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그 시절에 남성 중심으로 운용되는 그런 대학 문화, 기업 문화, 복식 문화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자 선배가 오히려 너는 여자애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선배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저는 기억 속에도 제가 있었겠지. 대학교 때.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권력의 입장에서 서서 선배라는 입장에 서서 여자애가 그러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입장 나랑 동성인 게 맞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여정녀라고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남자 선배도 남자 후배한테 너뭐 사내 자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똑같이 말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실제 사회생활에서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슬 오빠처럼 작가의 의도는 현재 시대에서도 이런 미진 선배 같은 인물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있나요? 주변에? 아니 없어요. 바로 미진 선배 같은 사람? 없어요. 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접니다. 둘 다 잘났네요. JJ. 네. 예. 근데 뭐- 되게 너무 속상하게 제가 쇼코의 미소 스토리 라인을 짜왔는데 아무도 활용을 안 하시네요.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그래요? 이거밖에 한 게 없는데? 스토리라인 지금 모임을 해, 안 그러면. 갔잖아. 아니요. 안 해도 돼요. 빨리 끝내요. 조금 다급하게 마무리를 해보고 오늘 쇼코의 미소 7가지 챕터를 개별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네. 못 읽으셔도 읽은 것처럼 만들어드리는 독서 스텔라. 이 방송을 듣고 읽은 것처럼 주변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읽은 척한다. 혹은 저희 셋과 함께 읽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거의 다 읽은 바랑 다름없죠? 네. 되게 술술 읽혀서 한번 읽어보셔도 금방 읽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읽는데 한 2시간? 이 정도 걸렸던 것 되게 같아요. 빨리 읽었네. 속독했어요. 읽는데 속도 되게 느린데. 서평 읽은 거 아니에요? 책 속에 교보문고에서 찾아보고 뭐 그러면 되죠. 자, 우리의 고정 코너 추천 비추천. 저는 얌얌이고요. 전 추천합니다. 왜요? 소재 자체가 일상 속의 그런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저희가 쳐다보지 않았던 그런 사회 소외계층의 이야기 이런 거를 한 번쯤 되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세모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중간 막 뭐 너무 좋다 읽어요 막 이것도 아니고 별로예요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시간 나오면 읽어보셔도 될 것 시간 되고 같고. 여유로운 분 네. 보세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떤 연애는 우정 같고 어떤 우정은 연애 같다. 이거에 저는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서 공감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맞아. 관계는 굉장히 없으면 안 될 사이이기도 하고 또 반대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좀 질리거든요. 여자한테 질렸네요. 진짜 질리네 그냥 저 말이. 그러면은 진짜 펭수 언니는 이 책 읽었을 때 뭔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책 전반적으로 되게 여성 서사가 네. 되게 많이 뭔가 들어있거든요. 여자끼리 애착 관계가 너무 있어서 왜 저렇게 둘이 안 달랐지? 약간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미진 선배네요. 좀 아니 미진 선배도 별로? 쇼코야. 쇼코네요. 약간 쇼코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다. 저도 저는 일단 최은영 작가 굉장히 좋아하고 한번 뵙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하지만 이 책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요. 지금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워낙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은 책이라서 한번 호기심이 생기시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우리 방송 들으세요.
이제 약간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데. 이제 뭔가 귀찮다는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쇼코의 미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책 뭐죠? 다음 책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네, 가난으로 시작하는 책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네요 저희한테. 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